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1과목의 5점 문제 아니면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는 키워드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 시간부터는 계산형 문제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년도만 하더라도 이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 단답형이라든지 15점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 자기부담 비율을 가지고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부담 비율을 몇 프로로 가입했는지를 알아야만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대부분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 산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부담 비율을 최종적으로 적용해야만이 보험금이 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부담 비율은 당연하게 어떤 계산형 문제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예전만 하더라도 자기부담 비율 그냥 문제에서 조건을 그냥 그대로 딱 줬어요. 10%다, 15%다, 20%다 이렇게 가입했다가 줬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뭡니까 보험금 산식이 가피자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그냥 보험금을 산정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또한 야 몇 프로로 가입했는지 수험생들 보고 판단해서 그것을 적용해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앞으로 이제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년도 11회 문제도 잘 봐보시면 경주마 그 자기부담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금년 11회 때 그죠? 제가 볼 때는 1과목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비록 100점은 5점이었지만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경마장 내 그 뭡니까 자기부담 비율 10%를 선택해서 가입했다 이렇게만 딱 안내가 돼 있는데 그 문제는 경마장 내에서 많이 폐사한 것이 아니고 경마장 외에서 폐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장 외에는 30%를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지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비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서 자기부담금을 산정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2회 때 계산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기부담 비율을 조건해 주지 않고 이거는 몇 프로로 가입했지 하고 그 주어진 조건 갖고 수험생들한테 판단해 가지고 뭡니까 최종 보험금을 구하라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담 비율은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우리가 1과목, 2과목 계산형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 이론에서도 배웠지만 뭐죠? 그 손해가 난 것을 그대로 100% 뭐죠? 보험금으로 지급해 봐 버리면 아이고 사고 나면 다 보험금 줄 텐데 뭐 보험금으로 내 피해액을 보상받으면 되지. 이런 아니란 마음이 도덕적인 위험한 상태가 유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손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나면 1,000만 원 중에서 일정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 당신들도 부담해.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 보험금으로 지급할 거야. 그 제도가 바로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에서는 여기 보면은 뭐 도덕적 위체를 방지하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지가 아니라 감소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좀 이렇게 뭡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위체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부담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수식어가 없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부담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피해 비율 그런 식의 앞에가 수식어가 있었죠. 요게 이제 율이니까 비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된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냐. 피해 비율이 쉽게 말해서 10%밖에 안 돼. 그런데 자기부담 비율이 20%야. 그러면 당연하게 차감해버리면 마이너스 되니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피해가 난 손해액에서 일정 부분을 계약자 피보험자 당신들이 또 부담하라 이런 제도다 보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많으면
당연하게 계약자 피보험자는 손해액에서 그 부분을 차감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받으니까 그렇죠.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나 저쩌나 자기 부담 비율은 적게 가입하는 것이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좋은데 그걸 뭐 그죠? 당연하게 그걸 알면서 야 자기 부담 비율 현재 그 농작물 재보험은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요. 5개로. 예, 실질적으로 30%, 40%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0%형은 잘 누구든지 나는 그냥 20%형 들래 하면 누구든지 조건 없이 가입은 해요. 왜냐면은 손해액이 1,0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20%인 200만 원은 뭡니까? 차감을 하고 800만 원만 보험금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데 10%형, 15%형은 10%형 같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10%면 그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만 차감하고 900만 원을 받으니까 당연하게 이게 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계약자들은 이런 10%형, 15%형 들고 싶은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 맨날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고 이런 뭡니까? 불량한 그 계약자들한테 이런 것을 가입을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우량한 고객들, 보험사고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고객들만 10%형, 15%형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시험 문제 나왔고 이게 뭐 보험료 산정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원칙이니까 이 원칙을 먼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0%형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아무나 10%형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유리하게 뭡니까?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가장 이제 최근 연도에 지금 그 변경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5년도 약간도 현재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일단 보험을 3년, 농작물 재보험에 일단 3년 정도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3년이 가입 안 한 계약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형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뭔 얘기죠? 그리고 벌써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죠? 3년 일단은 보험을 가입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게 3년간 보험 가입했다고 무조건 놓고 10%형 가입하느냐? 아니겠죠. 왜 보험 가입했는데 맨날 보험금 타고 막 이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 10%형으로 가입시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험을 3년 연속 들었고 그런데 3년간 그동안에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 요거는 이제 깨진 독고치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으로 뭡니까 사용되는 보험료가 순보험료다. 그죠? 요거는 다음에 이제 보험료 키워드에 가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현재까지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순보험료의 120% 정도도 보험금을 타지 않은 그런 우수한 고객들만 10%형 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33, 120 이렇게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15%형은 요거보다는 조건이 조금 더 쉽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2년 연속 보험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120% 미만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가장 기준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120%를 넘게 뭡니까? 보험금을 탔다. 그러면 벌써 조건에서 10%, 15%를 가입을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3년간 연속 보험 가입하거나 2년간 연속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무조건 놓고 20%부터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가장 기본이고요. 중요한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요거 때문에 우리가 계산형 문제 풀 때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금년도 2차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2024년도 약한을 기준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농업수익 보장 계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포도라든지 양파 같은 경우 3년 연속 보험 가입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기간 중에 받은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이에요. 그러면 3년을 들 수 있나? 그 10%형으로 들 수 있나? 못 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준, 이 농업수익 보장 품목은 20%형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왜? 이분들은
뭡니까? 수확량 감소뿐만이 아니라 가격 하락에 대한 것도 보장을 받으니까 예, 너무나 보장이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급되는 보험금이 구치가 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0%형으로 가입을 못하도록 무조건 놓고 야 10년 동안 보험금 1원도 안 타더라도 무조건 놓고 농업수입 안전계약을 가입하는 분들은 20%형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놨는데 그것이 2025년도 현재 그 약관으로는 15%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뭡니까 완화시켰어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우리가 그 예전에 수확감소 보장 양배추라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수확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다른 품목은 대부분 다 뭐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10%형부터 이제 계약자들이 가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보험금 적게 받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배추는 20%형으로 막아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험 사고가 많이 나고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NH농협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10%형으로 가입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15%형까지 가입을 이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지난해에 들어서야 드디어 10%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뭡니까 그 계약자 피보험자를 할 때 유리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농업수입 보장 품목도 요런 계약을 할 때는 예전에는 20%였는데 지금은 15%부터 가입을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여러분께서 바뀐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단지 여기서도 보면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뭐냐면 농업수입 보장 보리가 새로 들어왔죠. 예, 보리가 이제 그 2024년도부터 들어왔는데 이 보리는 20%형부터 가입하도록 예전과 같이 그대로 현재 동일하게 약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만 아직도 20%형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막아놨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품목은 15%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공부했던 그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서 또 다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보장하는 제 공부할 때도 동상에 그러면 뭐 소리 또는 기환이 하강으로 인해 갖고 뭡니까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그게 다 동상의 정의예요. 그렇지만 그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다 보상을 해주던가요? 아니죠. 제주 지역은 어떻고 제주 지역 외는 어떻고 또 다시 감귤에 대해서 동상해를 보장하는 동상에는 야 이런 경우만 동상해로 인정을 해줄 거야 하고 더 이렇게 또 그 세부적으로 내려가 있죠. 그렇죠? 요것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포도나 이런 대부분의 품목들이 10%를 가입할 수가 있는데 농업수입 보장 품목으로 가입할 때는 이런 계약으로 할 때는 가격 하락도 보장받으니까 15%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막아놨다. 보리는 20%부터 가입하도록 막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 20%부터 가입이 가능한 거. 요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요걸 막 이렇게 뭐 두 문자를 암기하고 야 현재 뭔가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지난 슬라이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3년 연속 보험 가입하거나 2년 연속 보험 가입하거나 그 조건이 벌써 일단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참깨 생강 녹두가 수확감소 보장 품목으로 판매가 2025년도부터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참깨 농지 계약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 보험 드는 거예요. 그죠? 처음 보험 드니까 10%형, 15%형 그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25%부터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두릅 블루베리가 2024년도부터 판매됐죠? 그러면 금년도에 드디어 두 번째 가입하는 거예요. 그 2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그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2년간 그 뭡니까 낸 순보험료에 그 기준에 아직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20%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요거는 저 또한 여기 찾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당근이 예전만 하더라도 월동 당근, 가을 당근 그거만 판매됐고 그것도 이제 월동이다 가을이다 구분도 없이 그냥 당근 그걸로 해갖고 생산비 보장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확 감소 보장으로 넘은 거 제가 그 보험 시기에서 다 안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시기에서 우리가 뭐 보험 시기 종기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뭡니까 따로 이제 뭡니까 나눠서 강의를 한 게 아니고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조를 알아야만이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기본적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해 봐봐야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근이 새로 이렇게 고랭지 당근이 금년도 새로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랭지 당근만, 당근 중에서 고랭지 당근만 20%로 가입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월동 당근, 가을 당근은 그 전부터 판매를 했었으니까 지금 적어도 2년, 3년 이상 된 계약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10%부터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고랭지 당근은 무조건 넣고 고랭지 당근 농지는 무조건 넣고 지금 현재 처음 보험 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2025년도에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가입을 허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든다고 해서 뭐 감자 그 농작물 재보험 그 뭡니까 그 대상 보험 목적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감자를 아무 데서나 감자를 그 재배한다고 해서 다 가입하는 게 아니죠. 일정한 지역만 보험 가입하도록 그렇게 또 막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랭지 당근은 그동안에 아무리 이것을 재배한다고 해도 농작물 재보험 가입이 안 됐었어요. 가입이 안 되다가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열어져 계약할 수 있도록 드디어 열려져 있으니까 처음 가입 이제 그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신규 품목이니까 이렇게 20% 있는 거고요. 수박도 이게 지난해부터 판매가 됐죠. 2024년도부터. 그러니까 두릅 블루베리 하고 똑같은 그런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20%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외울 필요가 없으면 당연한 거예요. 예. 두릅, 블루베리, 수박, 참깨, 생강, 녹두, 고랭지 당근 같은 거는 당연한 거고 아닌 경우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부터 가입이 가능한 거 이렇게 막아놓은 거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배추가 다른 수확감소 보장 방식 품목들은 다들 그냥 10%부터 가입하도록 다 허용해 줬는데 양배추만 유독 뭐죠? 그 오랫동안 20%로 딱 막아져 있는 거거든요. 왜? 보험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양배추 농지는 무조건 넣고 10% 가입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런 품목들이 뭐가 있는가? 그거만 여러분께서 딱 20%부터 가입 가능한 품목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요 보리는 뭐죠? 따로 제가 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리는 아직도 농업수입 보장 일반 품목으로 수확하면서 보장 방식으로 들 때는 10%부터 가입이 됩니다. 보리 10%부터 가입이 되는데 농업수입 보장 방식의 계약으로 할 때는 20%로 가입을 한다. 그거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에서 문제에서 몇 프로 가입했다 이거 없이 농업수입 안전보장 계약 보리 뭐 해갖고 이렇게 조건으로 쭉 나오면 우리가 최종 지급보험금 산정이에요. 농업수입 안전보장 계약도 가피적 공직수니까요. 그 자기부담 비율을 몇 프로 적용이 된다? 20%를 차감하고 최종 농업수입 보험금을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쓰이는 거예요. 이거 20%부터 가입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이걸 몰라버리면 15점이 전체 나라는 거예요. 계산형은 제일 끝에 결과값이 틀려버리면 빵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씨알데기 없는 거 암기하지 마시고 계산형 문제 풀 때 반드시 적용되고 알아야 될 그 지식을 최우선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 딱 보면 그냥 도도도도 그냥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20%로 막아놓은 게 뭐가 있을까? 그것만 여러분께서 딱 한번 살펴봅시다. 호두 유자 오래전부터 판매를 됐어요. 호두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더라도 이 유자 이런 두 개는 왜 20%부터 가입하도록 돼 있겠어요? 그렇죠. 보험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거 보험금이 맨날 많이 지급되는데 10% 자기부담비를 10%만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NH농협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참 또 당신들은 농작물 재보험 가입하는 거는 우리가 승낙을 해주겠는데 자기부담비를 무조건 넣고 20%형부터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고 막아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규일이 논작물에서는 귀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밭작물 중에서는 수확감소 보장. 제가 일부러 이것도 수확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렇게 명쾌하게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라고. 밭작물 수확감소 요 가을배추 괄무가 예전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생산비 보장이 있는데 수확감소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을배추 괄무는 현재 약관에 보니까 아직도 20%부터 가입하도록 막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요게 이제 조금 암기가 어려울 텐데, 저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추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을 때, 그죠? 김장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제일 많이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 품목이 배추하고 무는 가을 배추, 가을 무다. 이렇게 떠올리시고, 그러니까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보험금 지급에 부담이 되니까 아직까지 20%용부터 가입하도록 막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 무 중에서 단무지 무나 뭐 알타리 무 같은 경우 그것도 지금 현재 10% 그 형으로 가입을 못하고 딱 막아져 있어요. 하여튼 가을 배추, 가을 무는 막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봄 배추는 이제 그 판매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째 되니까 아직까지 막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가을 배추, 가을 무가 20%부터 가입하니까, 야, 봄가을은 20%부터 막아져 있구나. 야, 봄 배추, 가을 무,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산비 보장 품목은 지금 현재 다들 이제 10%까지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다 확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만 하더라도 메밀도 20%부터 가입을 하도록 딱 막아져 있었는데 다 지금 10%형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된 게 쪽파, 실파, 대파도 10%부터 가입이 돼요. 근데 쪽파, 실파 같은 경우는 보험 사고 나면 그냥 피해가 굉장히 크나 봐요. 그리고 양상추, 요것도 피해가 아직도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해서 20%부터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몇 개 되지 않죠. 호두, 유자, 귀리, 그리고 이제 뭐죠? 생산비 보장, 지금은 이제 수확 감소 보장이지만, 요 같이 가을 배추, 가을 무, 그리고 봄 배추, 그죠? 요거 그 봄, 가을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쪽파, 실파하고 양상추, 요거 딱 기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부담을 몇 프로로 가입했습니다 하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지 않고 그 블랭크로 남겨놓고, 야, 보험금 구하세요.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양상추 문제가 나왔다, 가을 배추 문제가 나왔다, 자기 부담비를 몇 프로 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죠? 그렇죠. 20%를 산정해서 보험금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조건에서 이제는 안 줍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형 문제 풀 때 15점 문제다. 이거 모르면 15점이 틀린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부담 비율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거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기준 요가 다르게, 야, 그러면 시설물 같은 거는 어떻게 자기부담금을 자감을 하는지, 그쵸?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있는 거 그거 몇 가지만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자기부담금과 관련되는 공부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노무 시설물하고 시설 작물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